아니 한겨레 21이 엄청난 특종을 했어요. 네. 그 종묘 세운 4구역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 한호건설 네. 1,000억대 뭐랄까 순이익이 생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서울시가 뭐 이 해명을 낸 거에 대해 저희 오늘 자세한 서울시의 모든 해명을 반박하는 반론이 오늘 나갈 건데요. 네. 세운 4구역 개발은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지만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오면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애초에는 2019년 20년에 20층 높이로 짓기로 합의가 다 끝났어요. 관리 사업 시행 인가도 났고. 근데 이제 문화재가 나오면서 중단이 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도심 생태축이라는 거를 재창조하겠다. 원래 없는데 재창조를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이 건물이 용적률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무렵 2022년입니다. 21년부터 알아보기 시작해서 2022년도에 한호건설이 4구역에 집중적으로 땅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4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 60% 정도는 SH가 수용을 했습니다. SH의 권리예요. 근데 나머지 40% 정도 땅이 있는데 이 땅 중에 대략 10% 정도를 한호건설이 집중 매집합니다. 근데 맛있었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SH는 토지 주면서 동시에 시행사예요. 그래서 60%의 권리를 가져가더라도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가져가더라도 시공한 회사들한테 돈을 줘야 되고 이게 이제 2020년 넘은 사업이거든요. 발생한 금융 비용이랑 매몰 비용들이 있어요. 이거를 지불해 줘야 되는 책임이 시행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H는 사실상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개발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 네. 토지주들이 가져가는데 이 토지주들 중에 최소한 30%의 지분. 저희는 네. 27.1%라고 계산을 해서 썼는데 네. 서울시 해명 자료에 따르면 30%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과소하게 계산했다. 너무 보수적으로 계산했네요. 보수적으로 계산했다. 네. 근데 30%의 개발 이익을 한호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조 단위의 이익이 날 것으로 보여요. 조 단위. 그럼 SH가 공사비 플러스 매몰 비용 등으로 한 6, 7천억을 가져간다고 치면 네. 최소한 3, 4천억 이상이 남는데 이거를 서울시 계산입니다. 네. 부수적인 계산으로도 30%를 한호가 가져가는 지금 구조로 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온 국민이 대장동을 경유하면서 알고 있는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초과이익이 나면 환수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초과이익 예. 환수 장치가 있어야지. 네. 네. 이 사업에서 SH는 확정 이익을.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게 뭐냐? 네. 공사비의 4%만 가져갑니다. 왜 그런 황당무계한 계약을 한 겁니까? 특정한 기업을 밀어줄 마음이 구조가 없지 않나? 밀어줄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네. 모르겠으나 네.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다. 구조를. 예, 사업 구조가. 근데 서울시는 지금 분양가를 네. 이걸 평당 분양가 이 건물에 평당 분양가를 2,400만 원대로 보고 있어요. 와. 근데 네. 5년 전에 여기보다 입지 조건이 떨어지는 세운 육지구가 네. 이미 4천만 원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당이요? 평당. 그러면 이 건물은 네. 지금 여기가 어찌 보면 세운상가 전체 입지군에서 제일 좋은 입지거든요. 왜냐하면 입지구가. 종로에 붙어 있고 청계천이에요. 네, 뒤는. 그쵸.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5천도 분양이 가능하다라는 게 업자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서울 시내 오피스텔 가격이 네. 연평균 한 4%씩 올라요. 근데 이게 건물이 다 지어지고 분양까지 가려면 네.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 가격이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여기는 서울 가장 복판인데 네. 그러면 만약에 4천에 분양을 한다. 5년 전 가격, 2020년 분양 가격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개발 이익이 2조가 늘어납니다. 네. 이야. 자,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서울시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 해명을 하면서 야 그거 한호건설한테 가는 건 전체 예상되는 개발 이익 112억에 30%인 34억이야. 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구조를 모르는 언론들이 서울시 보도자료를 많이 받아 썼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원래는 3,900억이 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저희 계산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중에 3,550억은 토지주들한테 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3,500 그 금액을 뺀 나머지 100억대만 이익이야. 이렇게 했는데 자, 오케이. 뭐 그거를 그 건축법상에는 없는 개념이긴 한데 순이익 개념을 갖다 쓴 건데 자, 그럼 서울시 설명대로 3,500억 중에 30%가 한호 거면 30% 한호는 얼마를 가져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계산으로도 예. 1,000억대 이상을 이미 가져가요. 근데 저는 한호건설이라는 건설회사를 알고 계셨어요? 저 처음 저 들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 한호건설은
세운상가 개발로만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운상가 지구. 이 한호건설이라는 회사하고 오세훈 시장하고의 특수관계가 확인된 게 좀 있습니다. 이 한호건설은 시행만 하는 회사인데 부동산 파이낸싱 일으키고 이 회장이 이제 구속됐다가 뭐 부동산 면허업이 취소되기도 하고 하는데 사면을 누가 시켜줬냐? MB가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무슨 어디 사업을 주로 했냐? 아까 제가 세운상 서울시 관련 광급공사를 주로 했던 업체예요. 그러고 나서 세운상가 3지구와 6지구에서 지금도 거기서 사업들이 문제가 엄청 많은데 네. 부동산 파이낸싱을 일으켜갖고 3지구와 6지구에 어쨌든 시행해서 개발을 성공시켜서 업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그 두 사업지구에서 최소 5천억 이상은 벌었을 거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가 시행을 맡긴 거예요. 이 MB하고의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한겨레 21에서 추가 취재 어떤 방향으로 하나요? 지금 뭐 서울시가 반론을 네. 저희 네.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이제 오독한 반론을 해서 오늘 이제 그 반론에 대한 저희의 재반론을 네. 내고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최소 이 세운 사지구가 뭐 문화재 경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도심 개발은 다 돈의 전쟁입니다. 이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사실 문제예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한 민간 업체가 예. 서울시 계산으로도 1,000억이 넘는 돈을 벌어가는 건데 네. 이 개발 방식이 타당한 것이냐.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오세훈 시장도 제3자 뇌물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뭐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네. 오세훈 시장이 주도해서 다 벌어진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은 네. 오세훈 시장이 도심 생태축 얘기를 안 하고 용적률 얘기를 안 했으면 아마 2024년 정도에 분양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네. 지금 사진이 많이 나갔지만 매장 발굴 조사까지 다 끝나고 그냥 덮어놓은 상태예요. 덮어놓은 상태로 기다린 겁니다. 네. 왜 기다렸냐? 한호라고 하는 그 주민대표자회의 표현들에 따르면 프로가 들어와서 프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한호는 재개발의 프로다. 그래서 이 재개발의 프로가 들어와서 야 우리가 사업성을 높일 거야. 사업성을 높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용적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안 돼요. 여기 종묘 앞이라. 야 우리는 종로구청 이런 거 상관없고 우리는 서울시랑 협상할 거야. 라고 해서 네. 이 토지주들이 말하자면 주민대표자회의들이 네. 수년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기다린 거예요. 한호를 근데, 네, 선수를. 근데 이 선수가 결국 뭐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네. 물론 최종 발표는 오세훈이 한 겁니다. 근데 진짜로 용적률이 향상되네. 여기 종묘 앞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공공성의 외피를 씌워준 게 누굽니까? 오세훈 시장이에요. 오세훈이다. 고비마다 나타났고 저희 보도에 있는데 예. 한호가 3지구와 6지구에서 부동산 PF 만기 대출 연장에 실패할 뻔합니다. 그때 대주단,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 네네네. 금융사들의 모임이죠. 대주단이 뭐를 요구하냐면 세운 지구를 다시 통합 개발하는 걸 가져와. 그리고 용적률 향상안을 가져와. 이게 3지구의 네, 요구였어요. 요구. 네. 근데 이게 불가능한 요구예요. 왜냐하면 이미 3지구랑 6지구는 다 쪼개져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쪼개놨어요. 네, 이거 네. 다시 통합해와 이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용적률 향상을 가져와. 이거는 뭐냐면 예. 3지구랑 6지구의 용적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도시재정비법에 따라서 사실상 4구역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낮은 거는. 이거 불가능한 요구인데 자, 그 요구를 했는데 그게 2024년 7월 달입니다. 근데 같은 달에 네. SH가 그 두 개의 요구를 담은 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줍니다. 검찰 뭐 합니까? 수사해야 됩니다. 예, 이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 8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져요. 그 3지구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오세훈 시장의 표현을 쓰자면 서울시와 한호의 동행이 계속 이루어진다.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었어요? 한호와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동행이 있어요? 이루어진다. 아, 오세훈 시장 약자와의 동행인 줄 알았는데. 그 종묘 쪽에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나 사람들도 유네스코가 종묘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게 1995년 조순시장 때예요. 그때 협약서를 쓴 거거든요. 네. 이게 이 용적률이 달라진다라는 걸 그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용적률 때문에 50으로 할 거냐 70으로 할 거냐를 두고 네. 2000년대 중반에 14번의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높이를 최종 합의한 거예요. 3자가. 네. 근데 이 최종 합의한 안을 서울시가 혼자 뒤집는다? 이거를 그들은 15년 가까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 그러니까 좀 그 어쨌든 한겨레 21에서 추가 취재를 해서 보도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미심쩍은 대목이 너무 많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서울시가 너무 궁색하게 해명을 한다. 그 한국 전체 국토에서 네. 제일 가면 효용 가치가 높은 땅을 개발하는데 네. 민간 개발업자가 30억 벌어가려고 이걸 들어왔다. 이거는
국토의 토지 이용 가치를 서울시가 너무 낮게 평가한 거다. 평가했다. 종로에 건물을 지는데 어떻게 30억을 봅니까? 지금 30억이면은 저기 뭐야 강남의 소형 아파트 한 네. 채 값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강남의 소형 아파트 한 채 값을 벌겠다고 네. 그런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하겠습니까? 종로에 140m짜리 건물을 네. 짓는데 세상에. 이거를 30억을 벌어가려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서울시의 방식은 국토의 효용 가치와 이용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네. 거다. 어쨌든 이건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겨레 21이 이번에 단독 취재를 했고 이번 호에 지금 이제 기사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오, 자, 멋있어요. 세운 4구역 개발과 네. 종묘 보호라는 두 쟁점이 지금 부딪히면서 뉴스가 계속 되고 있죠. 근데 세운 4구역이 생각해 보면 2배 가까이 치솟는 이 개발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초과 이익을 누군가가 가져가는가? 그러니까요. 누가 가져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탐사 취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이번에 한겨레 21 그 탐사 취재팀이 뼈를 갈아 넣었더라고요. 예, 여기 내가 알기로 사람이 몇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 사람 등기를- 빼고 누가 했겠나 한 명밖에 없어요. 그 후배 기자 있어요. 후배 그 기자. 맨날 눈 퀭해서 다니는 친구 있는데 힘들게 살고 늘 저를 그렇게 공격하시는데 지적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300. 나도 옛날에 많이 했었다. 알았어. 나도 당했다. 지금은 얼굴이 좋아졌잖아. 아무튼 지적도 바탕으로 해서 302개 필지 등기부 등본을 전수조사해서 이야. 뗐다. 와, 몇 이것도 많이 된 거야. 들었겠네. 이렇게 해서 들여다 봤더니 민간개발사 한호건설그룹의 자회사 로스타 HKS 인베스트먼트 HKS 이름이 참 어렵네. 어렵네, 그 진짜. 더 센터시티라는 곳이 302개 중에 32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세운 4구역은 한 번도 민간 개발이 추진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종묘랑 워낙 가깝기 때문에 20년 넘게 지금 공영 개발로만 진행이 되는 동인데 그래서 어떤 과정이 벌어지냐면 SH가 시행사입니다. SH가 땅을 강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60%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분을 민간이 갖고 있습니다. 이 민간이 뭐냐? 이 건물이 올라가면 결국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나눠 갖는 지주들입니다. 예. 지주들인데 이 이제 말하자면 한호건설 한 군데가 이 이제 말하자면 권리 지분의 27%를 갖고 있어요. 자, 지적도 저 사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금 전체가 세운 사지구고 지금 그러니까 좀 밝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 한호건설이 가지고 있는 저게 27% 네, 된다는 근데 거죠. 저게 지금 저 그림상의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한호건설이 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 2021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근데 그때는 뭡니까? 오세훈 시장이 돌아오고 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컴백. 네, 컴백. 예. 그리고 그때는 아직 용적률 상향 계획이 발표되기 전입니다. 전에 네. 전에 미리 저렇게 땅을 확보했다. 그렇죠. 아하. 토지 매집이 이루어지고 토지 매집이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에 정책 변화가 생깁니다. 어허. 근데 이 정책 변화에 대해서 서울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토지주들이 이걸 요청했어. 이렇게 그냥 설명을 했어요. 그때는. 맞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자, 그 상인들. 토지주 모임의 실체가 바로 한호건설입니다. 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업자가 요구를 하고 서울시는 그거를 받아서 용적률 상향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 140m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40m가 되면 지금 이제 종묘에 들이오는 그림자 종묘 경관 얘기라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재개발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이게 결국엔 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을 2배 높이면 이익도 최소 2배 올라가죠. 보통 이제 업자들은 2.5배 올라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층은 경관이 좋아서 비싸기 때문에. 그렇겠군요. 예. 그러면 이 구조에서 SH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대장동을 다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를 빨리 하더라고요. 자, SH는 뭘 가져가냐? 지분의 60%니까 개발이익의 60%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근데 SH는 뭘 해야 됩니까? 시공사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렇죠. 시공사는 코오롱입니다. 공사비가 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그 공사비가 지금 이 토지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뭐 7천억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매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걸 SH는 자기 지분만큼 돈을 가져가더라도 실제로 남는 게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 SH는 뭐를 가져가느냐? 공사비의 딱 4%만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게 공적 기관이 버는 돈의 전부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지금으로 따지면 최소 3천억대 이상 예. 중에 27%를 한 업자가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업자가 이 용적률 상향을 바로 제안한 사람이에요. 그게 한호건설이다. 예, 포함된 이 구조로 지금 이 사업이 설계가 되어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저기를 개발한다. 개발한다라고 알려져 있었고 그런데
뭐 개발하려면 땅을 사야 되니까 막 누군가가 땅을 사는데 그 한호건설이라는 것이 땅을 매집을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시가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그 종묘 앞에 140m짜리 고층 빌딩을 짓겠다라고 했던 그 발표가 나오기 전에 한호건설이라는 곳에서 저기 땅을 그러니까 전체 부지의 거의 30%를 그렇죠. 예, 확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때 종을 바꿀 때 140m까지 짓겠다라고 바꿀 때 그 근거가 됐던 이유가 저기 있는 땅 주인들이 그걸 원한다라는 얘기했는데 땅 주인 중에 3분의 1이 한 사람이었다. 아, 너무 라는 문제가 것이다.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많이 가져가거나 서울시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더라. 자, 지금 서울시의 설계가 얼마나 말도 안 되냐면 용적률을 2배 높여서 개발 이익이 2배 많아지면 40층 이거를 되니까. 초과 이익을 환수할 장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예.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당연히 만들고 이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초과 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가 애초에 용적률을 높일 때부터 아 여기서 누가 돈을 더 벌겠네 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뭐 그렇지. 당연하지, 두 예. 배가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아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 가져와야겠다. 지금 서울시 얘기는 그거를 갖고 도심 생태축을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장치에 대한 지금 아무런 내용이 설계가 없다. 없어요.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장동 케이스를 보자면 이재명 시장 시절에 터널도 뚫고 공원도 만들고 했던 게 일종의 그런 내용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군가가 그러니까 뭐 저 대장동을 치면 천화동인 같은 그쪽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다는 거. 그렇죠. 지금 그 정황을 지금 이번에 한겨레 20일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그게 거예요. 한 사람에게 몰려가고 있더라. 아니 근데 이 기사 파장이 이미 있네요. 제가 있는 방에서 이 기사를 이미 올리면서 그 방 뭐예요? 그 계속 아니 다른 특검에서도 방인데 연락 오고. 이거는 이런 민간의 이익 몰아주는 개발 방식이 국민의힘이 원한다는 방식인 거냐라고 그 방은 저도 얘기를 들어가 하고 있는 있네요. 방이에요. 뭐야 변협이야? 하여튼 몇 명이 들어가 있는 방이에요. 자 지금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앞서 있었던 종묘권 오세훈 시장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 오세훈 시장이 컴백하고 나서 이 일이 진행됐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자, 건가요? 그러면 한호건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한호건설은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예. 시행을 주로 하는 회사예요. 근데 한호는 주로 뭘로 크냐? 세운지구 개발로만 큽니다. 근데 이 세운지구 개발이 오래됐잖아요, 역사가. 그래서 뭐 여러 시장들을 거쳤는데 그래서 중간에 박원순 시장 때 세운지구의 여러 지구들을 분할시킵니다. 쪼개버렸죠. 예, 쪼개요. 그래서 한호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저 이번에 기사 보면 나오는데 근데 한호가 그래서 부동산 만기 PF가 부동산 PF가 대출 만기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요. 근데 그때 대주단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 금융사들의 모임이죠. 대주단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하냐? 야 이거를 다시 통합 개발로 해서 가져와. 또 하나 용적률을 높여와.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게 7월 달이에요. 예. 근데 그 2024년 7월 달입니다. 근데 놀랍게 서울시가 7월 달에 그 계획 나 변경안을 진짜 깜짝 놀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네. 똑같은 내용의 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줍니다. 오. 그래서 서울시가 예, 8월 달에 부동산 만기가 연장돼요. 아 이거는 이거 완전히- 기가 막힌 자기네끼리 우연이라는 우연이네. 우연이 아니지. 아니, 자기네끼리 그 다 미리 딱 니즈를- 정해놓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여기 거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 한호와 지금은 디블록 자산운용이라는 예.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회사와 서울시에 말하자면 토지 매집, 정책 변화, 이익 상승에 따른 배분 이런 게 한 아무가 패키지기로 딱딱 흘러가는 모양새고 파장이 너무 크겠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4구역을 왜 그렇게 높여야 되는 그러니까요. 것이냐. 예. 예를 들면 뒤에 건물들 3구역이라든지 6구역은 이미 졌는데 그럼 이것도 4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이미 합의를 해서 20층 높이로 하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가 멈춘 거거든요. 그렇죠. 55m였습니다. 예. 그렇게 멈춘 건데 왜 갑자기 이거가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가? 그럼 결국엔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뭐 본인의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최소한 이 건물이 이렇게 높아졌을 때 이 초과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설계 없이 한 명이 초과 이익의 30%를 먹는 구조로 지금 사업이 짜여져 있다. 예. 근데 이 사업자는 그 이전에도 세운지구 사업을 해왔던 부동산 디벨로퍼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의혹 제기는 뭐 당연히 충분히 네. 가능한 것이고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의 답을 들어야겠죠. 그렇죠. 예. 당연히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의 답을 들을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왜 야. 그 세운 4구역만 갑자기 140m가 돼야 되는가? 사실 의아했는데 예. 너무 붙어 있어서. 부터 해서 앞서 얘기했던 이 시행사가 그 PF 대출 만기 때문에 곤란을 겪었던 그 타이밍에 대주단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던 곳에서
그럼 연장을 해주려면 너에게 두 가지를 조건을 걸게. 그 조건이 지금 지분이 쪼개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가져와. 또 하나는 용적률을 상향해서 가져와. 였는데 그 2024년 7월이라는 그 같은 달에 바로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버린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8월 달에 이 대주단은 이 시행사에게 대출 연장을 해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완전 중요 포인트죠. 안 그리고 해줬으면 못하는 거니까. SH는 그냥 공사비의 4% 수준 정도만 수수료를 받는다. 그렇죠. 이거는 뭐 실제 모든 수익은 거의 다 이 토지주들에게 그렇죠. 들어가고 기주들한테 그 중에 네. 30%를 한쪽에 간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몰아주고 네. 시행사인 SH는 60%의 권리로 개발이익을 배분받더라도 공사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매몰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 서울시 쪽에 취재를 했어요, 이 내용. 네, 서울시는 답변을 SH한테 받아라. 그래서 SH한테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SH가 그럼 니네 이거에서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세운상가군 매입을 할 때 기부 체납을 했던 968억이 있다. 예. 그리고 문화시설, 종묘 역사박물관에 연면적을 내놓을 거다. 그리고 공공임대상가의 연면적을 내놓을 거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근데 역사박물관에 연면적을 내놓는 거는 그 부지에서의 토지를 내놓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공공개발에서 늘 있는 방식입니다. 네, 그건 네. 너무 다른 네, 거라고. 그리고 네. 공공임대상가라는 건 거기 상인들이 지금 이주를 해 있어요. 임시 이주를 한 상태가 오래되고 있거든요. 오래됐죠. 그럼 이들이 들어가고 청년들이 들어가고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상가 분양과 관련돼서 일부의 면적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걸 올려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 장치는 지금 SH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돌아가는 건 없고 없어. 그 올려서 얻는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 그중에 30%가 한쪽으로 간다는 거. 맞아요. 자, 그게 그러면 달라지시는 이렇게 거죠. 발표를 했어요.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그거 초과이익 환수하려고 했어요. 우리 이제 할 거야라고 하면 지금 이 계획 변경이 이미 고시가 됐는데 여기 토지주들은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나오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이런 계획을 할 거였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설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5년을 떠들었던 거 아닙니까? 대장동 때문에 그렇죠. 초과이익이라는 단어를. 근데 지금 이게 용적률을 2배 높이는 과정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니 게다가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회사 대표를 지냈죠. 그게 또 일을 네. 쏠쏠하게 그래서 하는 자기네가 하나의 작업이 그거였구나. 수월하다고 잘난 척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니면서 뭐 그런 자랑을 했다는 얘기들도 그 지금 토지주들도 있는 거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여기 한호가 이제 들어왔잖아. 한호는 프로야. 그러니까 이제 한호만 따라가면 되지. 한호는 서울시하고 또 가까워라는 가까워. 게 남아 있는 거지. 그리고 한호도 땅을 2021년도에 뒤늦게 살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서울시랑 직접 협상을 했다. 이게 하면서. 왜냐면 토지주들은 계속 용적률을 높이고 싶어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종로구청을 만나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1차적으로는 종로구청을 그렇죠. 거쳐야 되기 지자체. 때문에. 서울시는 예. 못 만나지. 예. 근데 와서 우리가 서울시랑 바로 협상을 하겠다. 사업성을 향상시키겠다.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 사업 그 땅들을 넘겨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이제 한강버스 그리고 종묘 앞에 이거 140m 그리고 광화문에 그 감사의 밭들어총, 정원인가요? 밭들어총. 밭들어총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금 한겨레 21에서 이번 주 그러니까 이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내용은 서울시는 SH에게 물어보라고 하는데 SH의 답조차도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하네요. 허접하기 짝이 없다. 납득은 안 되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서울시의 답을 계속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현장 상황은 또 어떻게 될까? 그 지금 후속 취재도 계속 하는 건가요? 네, 후속 취재 계속 하고 있고요. 다음 기대돼요. 주에도 또 계속 기사를 써서 다음 예. 주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서울시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은 늘 언제나 있죠. 열려 있는 서울시한테 답변을 하거나 만약에 견해가 있으면 밝혀달라고 네, 하세요. 요청은 이미 했고, 근데 네. 서울시는 이제 SH가 시행사니까 SH가 답변을 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일단 했는데, 뭐 서울시가 아마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이게 이제 도시 안에서 재건축이나 이제 재개발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게 이 이야기가 서울에서는 늘 뜨거운 이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생기는 이익이라는 게 어느 한쪽으로 쏠려간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 속에서의 지금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이런 의구심들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파헤쳐야 됩니다. 이거는 오세훈 그 시장 관련하여 오늘 강철원, 김한정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이봉용 군이 설명해 주실 텐데
소환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오세훈인 오세훈 거예요. 시장입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은 이미 소환 조사 했습니다. 네. 했지만 이제 어디까지 기소하느냐가 이제 관심사인데 네. 아무튼 오세훈 바로 아래 칸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지금 오늘 불렀고 네. 이제 기소할 것으로 보이고. 네. 오늘 김건희 특검의 그 오세훈 명태균 서울시장 선거 게이트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 김한정은 후원자.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으로서 정무부 시장까지 역임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 예.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됐습니다. 네. 이들의 혐의는 2021년 4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명태균 씨로부터 총 13차례 3,300만 원어치의 여론조사를 불법적으로 제공을 받고 그 비용은 김한정 씨가 대납을 했고 강철원 정무부 시장은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여러 가지 논의, 뭐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줄 것인지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까지도 강철원 정무부 시장이 다 조율을 한 것으로 지금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환 조사를 한 것이고요. 오늘 이제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그냥 뭐 여론조사 부탁한 적 없다거나 오세훈 시장에게 여론조사 보고한 적 없다 이렇게 짧게 말하고 들어갔는데 네. 김한정 씨는 조금 짜증을 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영상 보고 싶은데 저희가 영상을 저작권 때문에 준비를 못했어요. 네. 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이제 기자들이 명태균 씨한테 뭐 여론조사 몇 번이나 의뢰했느냐, 예. 또는 뭐 오세훈 시장에게 여론조사 보고했느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는 뭐 왜 대납했느냐 이렇겠죠. 네. 예. 이런 거 여론조사 관련 물어봤을 때는 내가 명태균 씨한테 의뢰한 적 없고 오세훈 시장도 보고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말씀하신 이제 대납 부분 질문이 나오니까 짜증이 났나 봐요. 예. 기자들이 오세훈 시장이 부탁해서 돈 대신 내준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게 핵심적인 네, 부분이죠. 이게 핵심이니까. 그랬더니 짜증을 내면서 대납이 무슨 대납이냐, 성립 자체가 안 된다. 내가 보려고 여론조사. 그래서 내가 보려고 돈 주고 부가세까지 다 냈다. 내 이름으로 송금해서 내 이름으로 여론조사 한두 번 받아본 게 무슨 죄가 되냐. 대납 없었다. 이렇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 씨의 입장이 단호가 있어요. 여론조사 대납한 거는 비용 대납한 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3,300만 원 입금 내역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여론조사가 보고 싶으면 매주 갤럽이나 여론조사 꽃이나 그걸 보면 되죠. 그걸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굳이 이렇게 비공표 조사로, 그리고 김한정 씨가 본인 개인적으로 보려고 두어 번 경선이니까 좀 다르려나?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근데 경선도 좀만 기다리면 다 어차피 다 나오니까. 하니까. 예. 근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려고 두어 번 비공표 조사를 부탁하고 3,300만 원을 줬다? 예. 그럼 한 번에 1,500만 원짜리 여론조사가 물론 아주 비싸게 하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고요. 오세훈 시장도 이것과 입장이 똑같아요. 김한정 씨가 대납한 것은 난 모른다. 네. 김한정 씨가 알아서 한 거다. 나는 보고받은 적 없다 이런 입장인데, 제가 몇 가지 지금까지 공개됐던 정황과 증거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미 오세훈 시장 관련한 특검은 13번의 여론조사라고 하는데 이 여론조사들이 국민의힘의 조직인 여의도연구원에 보고된 것은 이미 확인이 됐고요. 네. 심지어는 당시 당대표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보고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오세훈 캠프는 모르겠지만 당에는 다 보고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뭐 명태균 씨가 김한정 씨 제주 별장에 간 거 이런 것도 다 확인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맞네요.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 이런 것도 다 확인이 확인됐고. 됐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김한정 씨가 직접 명태균 씨 또는 강혜경 씨와 주고받은 대화와 녹음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강혜경 씨한테 작년 9월에 명태균 게이트 첫 보도 난 이후에 갑자기 김한정 씨가 엄청 급하게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하는데 네. 녹음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뭐 오세훈 시장이 부탁해서 자기가 명태균을 만났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네.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선, 이준석 당대표 선거도 자기가 돈 다 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그런 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명태균 몇 억 쥐어주고 명태균 보내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살려야지.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이런 녹음까지 나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혐의가 지금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죠. 네. 예, 돈 주고 여론조사 이렇게 한 거니까. 네. 그러면은 그 변호사님 보시기엔 그러면 강철원, 김한정 그리고 한 칸 위에 오세훈까지 다 기소가 다 기소가 될 예. 거고요. 네. 지금 여론조사가 뭐가 문제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지금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선거 공정성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중한 범죄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법 선거운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론조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혹시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여론과 관련된 것들을 조사하는 척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플러스 자기들에게 유리한 질문만으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 불법이 굉장히 큰 불법이거든요. 실제로 명태균 씨가 그런 의심을 받고 있죠. 예. 조작 여론조사. 예, 그래서 원래 모든 여론조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 등록하고 질문지까지 다 등록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 선거운동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선거에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여론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 선거에 관련된 개입이자 선거와 관련된 불법 선거운동도 같이 엮인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큰 네. 회방이죠.